네, 문경남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 문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행복주택은 정부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이제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국공유지에 짓는 저렴한 임대주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주택을 이제 서울시가 시유지이자 주차장으로 썼던 부지에 44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계획을 세우고 연내 착공하려는 목표를 세웠지만 강남구와의 갈등으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네,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두고 갈등을 빚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다시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생긴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갈등은 어떻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건가요? 네, 오늘 강남구가 보도자료를 먼저 냈습니다. 네. 내용은 22일에 지난주 목요일 서울시와 SH공사가 행복주택 건립 주민 설명회를 열었는데 참여한 사람 중 주민 중 대여섯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SH공사 직원이었다면서 설명회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열린 설명회도 지난달 주민 설명회가 무산이 되자 또 SH공사 강당에서 경비 용역 20여 명을 동원해서 갑작스럽게 설명회를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이 행복주택이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사업인데 강남구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 건가요? 네, 강남구 측은 이제 행복주택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727번지는 이제 KTX 역세권 개발로 이제 교통량 증가가 이제 예상되는 곳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또 아울러서 행복주택이 아닌 주민 휴식 공간이나 또 광장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면서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취소하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서는 방금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더 궁금한데요. 네, 이제 서울시는 수서동 행복주택은 이제 주거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청년과 신혼부부 직장 주거와 근접한 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울러 서울시는 조만간 다시 한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네, 요즘 자꾸 강남구하고 서울시가 부딪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어떻게 보면 뭐 지역 이기주의로처럼 비칠 수도 있겠지만요. 서울시와 강남구가 모쪼록 얘기가 잘 돼서 원만히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또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을 계획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음식점인데요. 이곳 충무로나 시청, 강남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참 많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 문을 연 식당 가운데 절반은 5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5년 이내의 절반이면 생각보다 수치가 꽤 높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냈을 때 이제 5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비율, 즉 생존율은 51.6%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긴 음식점 둘 중 하나는 5년 이내에 망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5년 생존율은 이제 자영업자의 안착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존율을 보면 자치구별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음식점 생존율이 가장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종로구와 용산구, 또 서초구, 중구 등이었습니다. 반면 강동구와 양천구, 중랑구의 생존율은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잘 되는 지역을 눈여겨보셔야 할 텐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잘 되는 지역, 그리고 좀 비교적 안 되는 지역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앞서서 이제 생존율 상위권 지역을 보면은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곳들입니다. 네.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은 이제 상주 인구는 많지만 유동인구는 많지 않은 곳인데요. 이제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이제 동네 상주 인구만 보고서 경쟁 음식점이 없다고 이제 큰 고민 없이 가게를 냈다가는 실패하기가 쉽다는 조언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창업을 할 때 우리 집 근처에 이런 음식점이 없으니까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그 유동인구 파악도 꽤 중요하다는 점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또 유망한 창업 중에서 좀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방문화를 담은 창업도 성행을 한때 했었는데요. 요즘엔 좀 주춤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또 PC방과 비디오방, 노래방 등 상당수가 좀 폐업의 쓴맛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이 같은 이유는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이 발달을 하면서 사양화 추세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반면 당구장만은 좀 비교적 건재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특히 실직이나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들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경쟁이 치열한 만큼 성공하기도 쉽지 않다는 소식 접했습니다. 이 창업, 특히 이 음식점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죠. 다음 달부터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가 서울의 각 구청 등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자동 자판기에서 사라진다는 소식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자치구를 비롯해서 이제 서울대공원 등 공공기관까지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미 지난해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탄산음료를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서울시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1에서 8호선도 탄산음료 대신 건강음료로 바꾸도록 권고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시민들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자유지 않느냐며 이제 일방적으로 치매는 안 된다는 의견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사 먹었는데 팔지 않으면 이제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자연스럽게 안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초중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자라난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탄산음료가 좋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성인들 딴에는 나는 이미 다 컸는데 내가 먹고 싶은 탄산음료 못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답답한 의견도 많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같은 유해성 논란에도 탄산음료를 이렇게 계속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관련 얘기 또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국내 탄산음료 시장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늘었습니다. 네. 전체 음료 시장이 1.9% 늘어난 것과 비교해서 좀 눈에 띄게 좀 좋은 성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과일 주스류와 또 스포츠 드링크 등은 오히려 실적이 좀 뒷걸음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음료업체 관계자는 요즘 같은 경기 불황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값에 단맛과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탄산음료 인기가 좀 대체로 높아진다면서 이 같은 현상을 뒷받침하는 학계의 분석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내놓은 탄산음료 자판기 판매 제한 방침에 시민들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저도 맞습니다. 못 뽑아 먹는다는 생각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속이 답답할 때 사이다 한 잔이 꽤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이게 시민들과 업계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도권 이슈 브리핑 문경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문경란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